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해볼 내용 자체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내용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 최근 시장 흐름 전체적으로 이제 정말 반등이고 시장 자체 추세가 다시금 매수 추세로 돌아섰냐? 반등장은 맞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반등 흐름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충분한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전에 12월부터 해서 지금 충격을 줬던 낙폭 자체를 한 번 더 브리핑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때 가장 올 상반기서부터 지금 8월 달까지 어땠었는지 최근 시장 분위기를 먼저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실 내용 자체는 이전에 계속적으로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자, 여기 보이시죠? 이 코로나 쇼크 때부터 시작되었었던 계속적인 반등 추세 자체가 상승 랠리를 근 2년 동안 2020년 3월부터 해서 21년 말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대략 2년 동안의 강한 상승 랠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상승 자리를 가져갔었던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었을 때는 양적 완화, 시장에 돈을 좀 많이 풀었었던 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고, 그 흐름 때문에,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이때부터 2021년부터 해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이전만큼 좋진 않았어요. 자동차에서부터 인플레이션 온 거 아니야? 연준에서는 대답이 괜찮아. 요거는 중고차로부터 이어졌었던 인플레이션 흐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고차 가격은 신차 가격, 신차 가격이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중고차가 아무리 올라와도 이 신차 가격을 넘길 수가 없어. 괜찮아. 이건 일시적일 거고 그 이상의 물가 상승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장에 계속 안도감을 줬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추가 눌림과 상승의 반복이었었지만 지속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갔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계속적으로 눈여겨봤었던 게 뭐였었죠? 그래서 고용지표를 계속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했었던 키포인트가 21년도 내내 1년 동안 가장 중요했던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비농지표 발표였습니다. 비농지표 발표 때 왜? 고용 자체가 안정적이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연준의 목표를 가져갈 것이고, 그런 목표가 빠르게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연준에서는 이제는 긴축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이때 당시에도 21년도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파월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단은 시장에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가져갈 것이고, 뭐 인플레이션 뭐 발생하는 거 우리는 카드가 있어.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좀 맞춰서 가져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라는 얘기로 계속적으로 안도감을 줬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어요. 파월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는 다음 주자한테 어떻게 보면 토스를 하고 넘겨주려고 이때 당시엔 최대한 넘겼었던 거죠. 하지만 재차 다시금 파월이 연준 의장이 되면서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었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얘기가 나와주면서 12월 구간 때 마지막으로 그래도 산타랠리를 볼 수 있지 않냐 뭐 하면서 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횡보장세를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그리고 금리 인상을 이제 단행을 하고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22년도에 어떻게 금리 인상을 가져갈 것이냐, 일단은 계속적으로 베이비 스텝 0.25%를 기본으로 삼아서 두 번 정도의 빅 스텝을 가져가는 게 올 한해 약간 목표치 예상 시나리오 이렇게 초반에 발표를 했었죠. 그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구간대에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끊겼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한번 가져왔었죠. 자,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16,700, 16,800 수준의 16,700 수준의 나스닥 선물 포인트가 단기간의 낙폭 자체를 13,000 중반, 약 3,000포인트를 낙폭을 가져갔어요.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3,000포인트라는 어마어마한 낙폭을 보여줬었고, 이때 당시에 뭐 전체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형주들, 뭐 다른 기술주들, 뭐 어떠한 종목들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큰 낙폭을 보여줬죠. 일단은 지수 기반으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코로나 때 쇼크 사이즈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흐름의 크기의 이제 낙폭을 보여줬고, 사실상 여기서의 낙폭이 조금 더 컸죠. 왜? 일단 여기는 만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이 사이즈만큼의 낙폭이었던 거고, 이미 16,000, 16,000, 17,000 부근대에서의 낙폭이다 보니까 퍼센트는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 크진 않지만 떨어진 포인트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단기간에 이제 한 달 만에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때 당시 1월 달에 뭐가 있었죠? 1월 중순에 이 구간에서 강한 반등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 설 연휴였었죠. 설 연휴 때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때는 4분기 실적 발표였어요. 21년도 마지막 4분기 실적 발표였는데, 이때 당시에 사실상 대형주들의 실적이 나쁘진 않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을 계속적으로 가져왔었고, 여기서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13,600대에서부터 15,170 이전에 눌러줬었던 낙폭 대비 거의 절반을 소화시키면서 단기간에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이때 당시에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 없이 이러한 대형주들이 이 상승 랠리를 이끌어 갔었다 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어떤 이슈가 있었죠? 2월 중순 그리고 2월 말 3월 초 이 구간대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말 침공을 할 건지, 뭐 우리는 군사훈련이야 뭐 하면서 러시아 자체도 이 구간대에서 그냥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안 날 거야 약간 이러다가 결국에는 전쟁이 터졌죠.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금 낙폭을 한 번 더 크게 보여줬고, 이 구간에서 일시적인 충격을 주고 다시금 반등을 가져갔는데, 사실상 여기서는 되려 상승 랠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승 랠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번 더 지금 충격을 줬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충격을 이만큼 가져가다가 다시금 상승 자리값이 여기서 좀 강하게 나왔죠. 이때가 이제 3월 중순부터 해서 3월 말 때까지 이루어졌었던 이 상승장이었었는데, 이 상승장에 대한 이유가 뭐였었냐면, 자, 올 상반기를 지금 좀 정리를 드리는 겁니다. 상반기서부터 지금 흐름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단계를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단기 지금 낙폭 자체를, 그 다음에 여기 구간대에서의 반등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실적 자체가 서프라이즈를 좀 나와주면서 단기적인 급반등을 보여줬고요. 지금 이 구간대에서의 지금 변동성이나 흐름 자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갔었던 모습이고, 자, 지금 3월 중순서부터 바닥에서부터 급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여기 역시도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나와주면서 시장의 반등, 이제는 정말 하락 추세가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강한 상승 자리가 나왔었죠. 이때 당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내용 자체가 사실상 이슈가 없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이슈가 크게 달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 바닥선 2020년 3월 여기가 이제 더 이상 가져가기 힘든 최후의 지지선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지라인 때 여기 이상은 깨면 정말 안 될 것이다. 여기를 최바닥으로 생각하면서 여기를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던 자리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반등,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와준 상태에서 시장이 환호하진 못했죠. 왜? 이슈가 없고 앞에서 코로나 쇼크가 해소된 것도 아니고요.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하고 긴축의 시작이 접어든 시점에서 계속적인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산업 원자재든 오일, 뭐 나머지들, 뭐 팔라듐, 뭐 이런 천연가스 할 것 없이 가격에 폭등이 있었죠. 뭐 러시아 제재, 러시아 자체가 유럽 자체를 지금 제재를 하는 경우도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공급망 쇼크까지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이렇게 지금 흐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부터 일단 더 큰 충격이 뭐였냐면, 이 하락에 대한 시작, 여기 부분대에서 이제 스물스물 올라왔었던 게 단기간의 기술적 반등을 가져갔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눌림 정도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지배를 했었던, 크게 지배를 같이 가져갔었던 내용 해석 자체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이제 정말 수면 밖으로 굉장히 크게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정말 물가가 정말 살벌하게 올라간다. 이때 당시에 정말 살벌하게 올라갔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오일 가격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30달러대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오일 가격 자체가 120달러대, 100달러대 선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관심을 못 가지셨던 분들도 휘발유나 경유 가격 자체가 2,000원, 2,200원, 2,300원, 뭐 2,400원대까지 올라와 주면서 확실한 체감이 될 수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뭐 다른 요인도 있었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할 것 없이 나머지도 같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단순히 에너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만 작용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자, 이 원유로 가져가는 게 운송도 될 것이고요. 어떤 뭐 채굴 장비, 전기를 쓰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오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사실상 화물차를 사용을 하던, 뭐 선박을 사용하던, 비행기를 사용하던 이런 가격대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원래 1,000원에 배송이 되던 게 기름값이 올라서 배송료 자체가 1,200원, 1,300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구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 자체가 기업 자체에서는 마진율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고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진율 30%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 번에 뭐 낮춰서 기름값 올랐으니까 우리가 이걸 감안할게 하면서 25% 20% 마진을 남기면서 물건을 팔지는 않을 거예요. 고스란히 그 부분이 소비자까지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끼쳤던 거는 당연히 오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인플레이션 내용 자체는 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인플레이션이 잡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 부분이 가장 좀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낙폭 자체에서 이제 가장 큰 요인 자체가 1분기 실적 발표였어요. 1분기 실적 발표는 좀 살벌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자 4분기까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래도 양적 완화 시대에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고 그동안 주가 상승의 힘과 더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 내놨었고 서프라이즈를 계속 보여줬었던 시기였었죠. 이 전까지만 보더라도. 근데 1분기에 생각보다 이 실적이 좋진 않고 그리고 이제 긴축의 시작인데 지금부터 실적 안 좋고 여기서 낙폭을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안 좋게 어닝 쇼크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면 어떤 대형 기업이든 뭐 상관없이 20% 30%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낙폭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하락 추세는 계속적으로 1분기 실적에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과 인플레이션에 더불어서 계속적인 매도 추세를 계속 이어왔었죠. 올 상반기에 가장 큰 낙폭을 계속 이끌어 갔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간에 뭐 단기 반등 정도는 있었지만 그동안의 악재가 완벽하게 소화되지 않았던 점이 다시금 저점을 밀어버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6월부터 해서 이 구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반등이다가 아니고 이미 앞에서 낙폭을 크게 가져갔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행보 자리 뭐 이렇게 지금 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가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올라왔었던 내용 자체가 뭔가요? 이제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자, 경기 침체 구간이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는 뭐냐?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소비자가 이제 문을 닫고 어떻게 지갑을 닫고 지갑이 닫히니까 비싼 거서부터 뭐 자동차, 부동산 그리고 뭐 전자기기, 명품 뭐 할 것 없이 이런 게 계속적으로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이런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서 고스란히 반영이 될 거고 실적의 악화, 주가가 떨어지고 기업 자체 재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해고를 할 수밖에 없고 인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또다시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해고된 사람들은 다시금 지갑이 닫힐 것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계속 이 악순환이 도는 게 이 경기 침체예요. 현재 어떻게 보면 이 인플레이션이다 이번에 CPI 발표 때 드러났었죠.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꺾였다. 가장 최근에 발표됐었던 7월 CPI 7월 내용 자체 8월에 발표됐었던 7월 CPI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확실히 보여줬었고 그나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확실한 피크아웃이다 라는 내용 해석으로 일단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있는 상황과 마땅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같이 나와줬던 상황이죠. 현재 상황이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애초부터 가이던스가 이미 하향된 상태에서 발표가 됐던 상황이에요. 가이던스가 하향된 상태에서 실적 발표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체크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미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훨씬 더 낮춰놓은 거죠. 낮춰놓은 상태에서 발표가 된 구간인데 일단은 지금 이 반등 자체에서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그리고 금리 인상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연준의 이번 의지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소 0.75% 75bp 상승할 것 가져갈 것으로 인상을 할 것이라는 의지가 이번에도 좀 같이 반영이 됐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FOMC 의사록을 보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최근 CPI 발표 말고요. 7월 말고 6월 달에 발표됐을 때 어땠나요? 일단은 낙폭 자체가 지금 7월에 발표됐었던 6월 CPI 내용 자체가 충격을 강하게 줬어요. 400포인트는 낙폭을 주면서 확실히 시장 예상치를 깼지만 이 자리를 고스란히 회복하면서 들어 올려줬었던 장세라는 거죠. 시장 자체가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락장 속에서 랠리를 펼치고 이 내용 자체에서 어떠한 특수한 내용 자체가 소화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기 역시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의 내용 자체를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자, 기술적 반등과 지금 더불어서 체크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전에도 기술적 반등으로만 이어졌었던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눌림 자리값 플러스 1분기 실적 발표 악재와 더불어서 낙폭을 크게 키워갔었고 시장의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키워드가 장악을 했었던 3반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단계를 보시면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넘어간 편이에요. 앞전에 CPI 충격 자체를 그래도 충격은 줬지만 고스란히 회복을 시켰고 경기 침체라는 지금 가장 큰 키워드 왜 경기 침체 확실하게 나타냈었죠. 2분기 연속 GDP 하락 분기 여기서 이미 마이너스로 나와줬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확실시되어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고 실적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세모죠. 세모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 엄청난 플러스 호재도 아니고 그냥 세모 정도. 이번 실적 발표 내용 자체는 기술적 반등 베어마켓 상승 랠리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 랠리가 어디까지 정말 지속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이번 랠리 자체는 확실히 좀 단단하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전에 단기적인 이슈로 반등 자체는 힘있게 보여줬고 여기서도 5일선 이탈 없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 상승이나 하락 자체가 단단하게 이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널 라인대를 그리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단단한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파른 5일선 라인대 깨지 않고 이러한 가파른 상승 자체는 부러지기가 쉬운 자리예요. 현재 구간대가 어떤가요? 가파른 상승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이렉트로 5일선 라인대 깨지 않고 들어 올려준 자리값이 아니고 나름의 그간의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도 꾸역꾸역 지금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충분한 눌림이 계속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나름의 지금 채널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강한 상승장 흐름이다라는 거죠.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자체들 해소되진 않았지만 이미 많이 무뎌진 내용들 많이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좀 많이 무뎌진 내용 중에 하나고 사실상 뭐 코로나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격리나 이렇게 해제를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감기다라고 생각하면서 넘기는 경향이 좀 많아졌죠. 거기에 더불어서 뭐 오일 가격 자체가 지금 일단은 좀 떨어져 주고 있고 그나마 금리 인상 뭐 니네가 75bp 계속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가져간다라고 해도 이미 앞전에 충격을 좀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도 연준의 의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보여줬고 인플레이션 지금 오일 가격 잡히고 있고 전체적으로 물가 지수가 좀 잡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자리를 가져간다라는 거죠. 더 이상 크게 충격을 줄 만한 내용 자체는 없어요. 뭐 말 맞다나 다시금 여기서 큰 충격을 줄 만한 키워드가 이제 경기 침체나 아니면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조금 더 낌새가 이상하죠. 대만, 중국까지도 지금 낌새가 이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쟁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 키워드로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 랠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한 구간이고 이미 바닥에서부터 일단 좀 잡아볼 만했었던 구간 자체는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 정도까지가 지금 딱 좋았었겠죠. 그때가 타이밍 가장 좋았는데 뭐 지금 늦었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ING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남아 있고 일단은 9월 초중순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상승 여파를 계속 상승 여력이 충분히 조금 더 남아 있다. 대신에 9월을 기점으로는 확실히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9월을 기점으로 해서 9월 둘째 주, 셋째 주서부터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 상승의 부담감을 안고 나서 눌림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악재가 소화되지 않는 이상은 코로나가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식이 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는 끝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추가적인 제재나 이런 부분들은 당장에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슈나 내용으로 봤었을 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일단은 조금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주 이제 토요일날 방송에서 이제 좀 언급드렸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한번 보시죠. 반도체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자, 반도체 기업 하기 전에 일단 잠깐 쉬었다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4개 정도 기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AMD,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퀄컴 정도로 일단은 봐주시면 되는데 최근 주가 흐름이랑 제가 패턴을 좀 말씀드렸었죠. 이전에 얘네 같은 경우는 AM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코인 채굴이라든지 이 반도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으면서 정말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얘네는 코로나 때 쇼크를 정말 살짝 받아줬죠. 살짝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가요? 어쨌든 주가 자체가 60달러 선에서부터 37달러 대까지 해서 강한 낙폭을 보여줬지만 되려 이 자리가 이 저점 기준으로 코로나 쇼크 37달러였었던 주가 자체가 160까지 약 5배 정도 올랐죠. 5배. 5배만큼 올랐는데 어쨌든 기점을 여기서 한번 잡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지금 어떤가요? 낙폭 자체를 거의 70% 이상 지금 고점 대비 보여주면서 강한 낙폭을 가져갔었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 기술주 전체적인 낙폭 자체가 정말 컸었던 올 상반기였습니다. 이 상반기 기준으로 이러한 지금 강한 매도세가 지금 나와줬는데 이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시면 어쨌든 786 자리값 때까지는 완벽하게 터치 못하고 저는 사실상 추가 하락으로 지금 체크를 해봤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50달러 때까지 떨어졌으면 좀 바닥으로 받아줬으면 좀 좋았겠다 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유는 이 관점으로 지금 체크를 해보셨을 때 바닥 기준으로 고점 대비 절반가량 낙폭 가져갔다가 그 다음에 충분한 반등이 있었는데 확실히 저점을 한 번 더 밀어주는 형태였었죠. 이렇게 되면 기준을 0.5로 보고 나서 짝지음 자리값 가져간다라고 하면 최소 지금 51, 52 정도까지는 낙폭을 이어갈 가능성이 컸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일단 좀 강한 반등이 나와줬죠. 그러면 기준 자리값을 여기 기준으로 이미 70%대 낙폭을 가져갔었던 이 AMD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흐름 고점 대비 낙폭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바닥에서부터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 우리가 일시적인 반등이건 어쨌든 바닥에서 변곡을 그리면서 상승을 가져갔었을 때 기대치를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제가 기초 내용이나 흐름으로 일단 계속적으로 교육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베어마켓 추세가 계속 매도세인 상황이에요. 매도 장세인 상황 속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승 랠리 가져가고 다시금 160, 뭐 200달러대까지 가져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요소가 정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일단은 얘는 가져갈 만한 체크 포인트 자체가 382 자리값까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지금 보더라도 98달러에서부터 지금 올라와줘도 106달러대까지가 좀 맥시멈의 고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충분한 추세는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 아직까진 큰 그림 하락장, 그리고 9월부터 원래는 대세 하락을 일반적으로 아무리 상승장을 가져가더라도 9월 달에는 일반적인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장세 흐름이죠. 그와 견주어서 본다라고 하면 9월 준비에 앞서서 AMD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대응을 가져간다. 100달러 언더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수익률을 약 6%에서 7% 사이 정도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 이미 바닥에서부터 강한 반등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닥 리스크는 존재를 해요. 이미 86달러대까지 지금 현재 100 기준으로 86달러, 그러니까 낙폭을 한번 강하게 준다라고 하면 14%까지도 더 빠질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받아준다라고 하면 한 5%에서 7%대에 역시도 손절 마무리를 좀 볼 수 있는, 한 번에 타이밍은 줄 거예요. 줄 건데 아무리 크게 누르더라도 타이밍 줄 건데, 어쨌든 AMD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대 바닥에서 못 잡았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대 매력적인 가격대는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거는 6에서 7% 정도 구간이다. 향후 움직임 자체는 어떨까요? 라고 했었을 때 정말 9월부터 해서 경기 침체가 정말 크게 이어지고 9월 금리 인상 충격과 더불어서 뭐 추가적으로 정말 전쟁이 확전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뭐 사실 어떤 종목이든 지금 상관없이 전체적인 시장의 하방 압력을 크게 가져갈 것입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AMD 같은 경우는 6에서 7% 정도 지금 한 번은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역시도 일단은 3월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보시면 코로나 쇼크 때 45달러 했었던 게 고점 기준으로 345, 350까지 45에서 지금 350까지 본다라고 하면 약 7배에서 8배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줬죠.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가 결국에는 이 상승폭을 지금 크게 반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어쨌든 지금 버블이 어느 정도 꺼졌다. 주식 버블, 지금 부동산 버블, 달러 버블, 할 것 없이 버블이 지금 많이 껴 있었던 상태죠. 시장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 구간대에서 얘는 어쨌든 얘 역시도 AMD보다는 지금 이 구간대에서 낙폭 자체를 더 크게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코로나 때부터 이미 7배에서 8배가량 지금 올라와준 상태에서 기준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340달러에서부터 지금 130달러, 140달러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200달러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고점 대비 어쨌든 코로나 이후서부터 지금 이 상승 랠리 가져온 거에서는 70% 초반까지 낙폭을 가져간 상황이죠. 그 사이에서도 한번 잡아주고 변동성을 지금 보여줬는데 얘 역시도 70달러대까지도 지금 추세가 더 꺾일 가능성이 염두를 해둬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여기 구간대까지 정말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구간대 바닥 잡아봐도 괜찮겠죠.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충격을 준다라는 요소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9월달까지 해서 그래도 볼만한 구간 상승 여력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아까랑 똑같이 방금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똑같이 한번 바라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달 고점에서부터 지금 매도세가 나와준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는 236 구간대까지밖에 반등을 안 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강한 매도세가 이후에 출현을 하던 어쨌든 간에 382 자리값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1차적인 강한 목표가로 세울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0 초반이다라고 생각하고 218, 약 220 정도까지의 지금 상승을 가져가는 거니까 지금부터도 180에서부터 약 20, 약 40 정도, 35에서 40 정도 가져간다라는 거죠. 35에서 40달러 정도의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80 기준으로 지금 봤을 때 얼마 정도인가요? 90? 45가 지금 봤었을 때 25% 정도 수익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부터도 올라온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수익률 자체를 지금 15%에서 지금 기대 수익률을 20%까지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구간대에서. 사실상 지금 이미 바닥에서부터도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도 35에서 40달러대까지는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타이밍에서 본다라고 하면 AMD보다는 지금 저는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엔비디아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악재가 껴있었기 때문에 갭락을 크게 보여주면서 생생 6%대 낙폭 그 이상까지도 지금 원래는 가져갔었죠. 저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172달러대까지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 10%대 거의 가까이 낙폭을 가져갔다가 반등으로 일단 좀 살아났었는데 이후에 이제 추가 하락을 보여주면서 가져갔었던 분들이 전체가 다 소화를 시켰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안정적으로 한번 큰 눌림이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AMD보다는 지금 현재 만약에 투자를 우리가 단기간의 지금 흐름으로 본다. 앞으로 이제 한 달 이내까지의 포지션 홀딩에 대한 기준입니다. 한 달 이내의 포지션 홀딩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AMD는 6에서 6%대에서 뭐 많으면 8% 정도 수익인데 얘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기대치 수익을 가져가면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는 베어마켓 상승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갑작스러운 낙폭을 가져가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횡보장세나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지금 강한 상황이죠. 이미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기 자체는 9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니까 지금 바라봤을 때 딱 한 달 이내에 짧게 바라볼 수 있는 내용 해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기의 타이밍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채바닥은 잡을 수는 없는데 지금 타이밍 바닥 구간대에서 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상적인 수익률은 10에서 15에서 20%까지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노란톡에서 리딩을 좀 진행을 했었었고 여기 역시도 굉장히 수익률을 크게 40%대 이상까지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상승 랠리를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던 종목이었었고 이 가파른 상승 속에서 제가 수익률을 실현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150달러 했었던 종목 자체가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거의 700달러대까지 160에서부터 150에서부터 700달러대까지 보면 약 지금 한 4배 이상 올라와 준 상황이죠. 얘는 크게 눌러준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4배 이상 상승을 지금 가져갔었는데 얘는 되려 일단은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지금 매도세나 낙폭 자체를 그렇게 크게 가져가고 있지는 않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미 낙폭 자체가 한번 낙폭 크게 주고 반등을 크게 가져가면서 어쨌든 주가 방어를 그래도 많이 해준 편이에요. 이미 고점 대비 아직까지도 지금 높은 레벨대를 유지했고 이제 겨우 7월 달에 겨우 382 자리값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에서부터 기준으로 우리가 원의 추세에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중에 이제 382에서 반등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미 눌림 자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종목인 거에 대비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이미 충분히 나와줬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기는 별표 친 자리예요. 별표 친 자리값에서 얘는 오히려 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고 저점 내린다라고 하면 다시금 추세를 크게 탈 수 있는데, 사실상 얘는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면 먹을 자리는 사실상 없다 정도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굵직한 기업들이 지금 가져온 건데, 왜냐면 얘 자체는 이미 지금 고점 대비 낙폭 자체를 우리가 지수가 그만큼 보여줬었고, 나머지 특히나 기술주들의 낙폭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던 상반기였었는데, 그 상반기 대비 지금 매도세를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았었고, 이 낙폭 대비 지금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38.2% 382 자리값까지 이미 선반영을 보여줬어요. 이미 얘는 바닥까지 충분한 반등까지 보여준 상황이고, 여기 구간대에서 이 이상의 0.5, 618, 786이 마디값들까지 해서 추가 대응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상승력은 충분히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되려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부터는 추세가 만약에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전에 있었던 바닥까지 눌러주면서 매도세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사실상 테마 자체에서 반도체 자체가 굉장히 외면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지금 일시적인 지금 반등은 좀 보여줬지만 이 추세를 지금 굉장히 크게 이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지금 베어마켓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게 저는 9월 중순 정도까지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 추세가 뭐 12월 말 때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지금 바닥 잡고 계속적으로 들어올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현실적인 확률로 봤었을 때는 9월 초에서 중순까지 바라본다라는 관점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지켜본다라고 하면 매력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하락에 대한 관점이 훨씬 더 크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고점 깨고 그냥 하염없이 계속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다? 굉장히 지금 이상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제가 아까도 나스닥 자체를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었죠. 이전에 있었던 기술적 반등 랠리 나스닥과 똑같이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올라갈 확률보다는 지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테마나 이슈 자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지금 상황과 더불어서 체크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하락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앞에 보여드렸던 두 종목 총 3가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좀 퀄컴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까지도 좀 보도록 할 건데, 얘 역시도 이제 코로나 쇼크 때부터 해서 60달러였던 지금 가격대가 195, 약 3배 이상 정도. 앞에서의 상승보다는 확실히 좀 더딘 모습이죠. 확실한 지금 하반기에 급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었지만 그 자리값까지도 지금 일단 좀 잡아 먹었고요. 사실상 상승 탄력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타 종목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앞에 이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이제 70% 후반대까지 눌러줬었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약 50%대 조금 넘는 낙폭을 지금 보여주다가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죠. 얘 역시도 지금 사실상 비슷해요. 브로드컴이랑 좀 비슷한 흐름인데, 지금 매도세를 지금 좀 보시면 얘 역시 지금 이전에 지금 12월부터 해서 나왔던 이 낙폭 자체, 얘는 사실상 굉장히 좀 안정적인 매도세를 가져갔었죠. 단기 급등을 앞에서 보여줬었지만 지금 파동 자체를 그려가면서 채널 라인대를 그리면서 안정적인 낙폭을 가져갔었는데, 최근에 전체적인 지수의 반등과 랠리에 힘입어서 그래도 급반등을 지금 보여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바닥 대비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38.2%를 지금 넘기고 50%대까지도 단기 급등으로 잡아준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전의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세배면 좀 많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크지는 않았었고, 일단은 하락 자체를 지금 좀 체크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단단하게 잘 이어졌다라는 거죠. 매수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 추세가 깨지면서 급반등이 나와줬는데, 바닥 대비 지금 얘도 잡을 타이밍이 7월 중순에서 한번 있었겠죠. 7월 중순에서 본다라고 해도 135달러에서 이 146 정도까지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얘 역시도 여기서 잡더라도 한 6% 수익 정도 볼 수 있었던 구간이고, 그거보다도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 올려줬다. 하지만 최근에 대략 계속적인 랠리 장세에서 흐름과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 상승 탄력이 꺾였죠. 자, 얘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지금 382도 아니고 절반까지 올라와 준 이 고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랠리 장세가 계속적으로 더불어져 있는 현재 구간대와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되려 얘는 낙폭 가져가면서 현재 변동성을 가져가는 횡보 장세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나마 지수 전체적으로 지금 랠리를 지금 이어가 주다 보니까, 그나마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조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9월 시나리오대로 낙폭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얘는 이전에 이 가파른 상승분 충분히 지금 다 잡아먹고 다시금 매도세 연속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50%밖에 낙폭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기타 기술 종목들 낙폭 70%, 80% 이상 보여준 거 고점 대비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얘는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짙게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4가지 종목 정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엔비디아 1등, 그 다음에 AMD 2등, 그나마 브로드컴 3등, 퀄컴 4등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특히나 뭐 브로드컴, 퀄컴 같은 경우는 시기를 보고 나서 지금 만약에 내가 평단가가 너무 높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자체에서 사실상 저는 어느 정도 고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뭐 손실을 가져갈 수 있지만 채바닥이 아닌 구간대에서 정말 좋은 구간대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손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와의 주주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 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상승 여력을 한번 지켜보셔라. 이렇게 해서 반도체까지 마저 정리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